안녕하십니까. 노인건강교육 두 번째 시간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경일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이건영 교수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에도 이렇게 어르신들을 온라인상에서 뵙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정신건강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으로 이제 또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몸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몸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하고도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로 걷기 운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리뷰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바르게 걷는 방법으로 첫 번째로 이 어깨와 가슴을 펴고, 그죠? 걷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와 직장, 그러니까 똥꼬가 일직선이 되도록, 요렇게, 그죠? 제가 너무 경망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요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걸으시라. 그 다음에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고, 우리가 이제 코어에 힘을 주고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통도 완화가 되고, 그죠? 요통도 방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복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복대, 그죠? 그리고 가능한 한 보폭을 넓게 보폭을 걸어라. 그래서 나는 10,000보 걸었다, 15,000보 걸었다, 이 걸은 양의 걸음걸이 수의 를 자랑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른 방식으로 걸어야지 운동 효과가 배가가 되고 부상도 없고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잊지 않으셨죠? 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잘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 오늘 내용에는, 자, 지난 시간에는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운동을 통해서, 그죠? 요즘 의학이 너무 발달되어서 오래 사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고 충족이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픈 상태에서 오래 살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으로 우리가 걷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늘은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마음의 상태가 즐겁고 아주 평온하고, 그죠? 분노라든지 화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우울이 없고, 그죠? 그런 상태,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의 조건, 그 다음 마음의 작동 원리,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죠? 노년기에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스포츠 심리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전공이 심리학이다 보니까 이 마음과 정신 어떤 건강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강의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많이 보셨죠, 어르신들? 그죠? 이런 내용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이런 연구들이,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임종을 앞두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95세 이상, 90세 이상의 아주 초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젊은 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자,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겠다. 맺힌 거를 풀면서 살겠다. 자, 이걸 보니까 이제 제 모친이 또 생각이 납니다. 예. 저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10년이 이제 다 돼 가시는데,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과 이 맺힌 그 한을 아직까지도
심심찮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또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 다음, 베풀면서 살겠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 베풀면서 살겠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어렴풋이나마 이 공감이 갑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을 때보다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뭔가 더 마음속에서 어떤 행복감이라든가 어떤 뿌듯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러신가요? 자, 그래서 임종을 앞둔 분들이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더 많은 모험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더 많이, 그러니까 앞만 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차분하게 앉아서 성찰하는 삶을 좀 살았었더라면, 이런 이제 또 후회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에 감사를 하겠다. 그죠?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 세대들의 이런 그 조언을 우리가 이제 잘 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먼저 그 경험하신 분들의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에 거기에 열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자 봅시다. 그래프가 지금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가로는 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태어나서 중장년을 지나 이제 100세 임종에 이르기까지 이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세로축은 행복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양이 작은 것에서 아주 큰 것까지.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어떤가요? 행복의 양이 어디에 행복이 많이 집중되어 있나요? 이 친구는 태어나서부터 아주 부유하고 화목하고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중년, 장년을 지남에 따라서 어떤가요? 뭔가 행복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임종에 이르렀을 때는 아주 비참한 어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걸로 이렇게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 그래프, 파란색으로 된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태어났을 때는 행복의 양이 아주 작습니다. 아마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중년, 장년, 노년기를 지나면서 어떤가요? 아주 행복의 양이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 시기에는 아주 큰 행복을 누리면서 뭐 주변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하고 자식들에게도 어떤 존중과 그죠?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운데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두 인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행복의 양은 어떤가요? 이 행복의 양은 둘 다 동일합니다. 행복의 총량은 동일하지만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물어봤을 때 전부 다 어때요? 파란색 그래프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혹은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될지라도 계속 불행하고 힘들고 행복이 별로 없더라도 말년에 이렇게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 이 강의를 듣는 많은 어르신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노년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복은 총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 내가 언제 행복하느냐라는 겁니다. 언제 행복하느냐. 자, 그래서 저렇게 노년기로 가면서 행복해지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정신건강을 유지해야지만이 저러한 어떤 행복의 그래프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까? 그죠? 우리가 마음이 없고 몸만 있다라고 하면 그 기계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몸은 없고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귀신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몸과 마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어떨까요? 화라는 어떤 마음의 요동이 일었을 때 몸에서 바로 반응이 일어나죠. 그죠? 그죠? 막 눈에 핏대가 설 수도 있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수도 있고 근육이 경직되기도 하고 땀이 막 진땀이 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그런 것만 봐도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개념적으로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몸이라는 개념과 마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언어를 이렇게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몸을 이루는 거 맞나요? 그죠? 내가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으면 그게 이제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내 몸에 세포를 만들고 피를 만들고 피와 살이 되죠. 그죠? 이 음식이 몸을 만드는 거. 그리고 내가 먹은 생각이 나의 마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내가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먹은 생각이 나의 마음을 형성한다. 그래서 아까 행복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내가 어떤 생각을 나에게 계속 음식을 먹듯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이 정신세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에만 머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의를 둘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동시에 이곳저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곳저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기에 갔다가 저기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주의가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에 머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과거의 어떤 생각, 그 집착 같은 생각, 거기에 내가 마음이 딱 가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내가 좋았던 기억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에 그냥 집중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은 요동치지 않고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건 뭐다? 마음은 한 번에 한 곳을 가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저기에 가면 저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마음 둘 곳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는 선택적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아니고 몇 해 전에 커피숍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한 서너 명이서 이제 막 이렇게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자기 얘기만 해도 재밌으면 되는데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듣다가 이제 지루해져서 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아주 맛깔스럽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한테 내 이 귀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그 친구의 목소리가 크지만 나의 마음은 건너편 테이블을 선택한 거예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돌려서 맞추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고 마음을 둘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도움되는 어떤 대상이나 도움되는 개념이나 기억이나 거기에 나의 마음을 가져다 놓는다기보다는 그 주파수를 맞추면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그죠? 이 마음의 작동 원리를 알면 그렇게 이 나의 어떤 그 마음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는 내가 일으킨 모든 생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내 안에서 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죠?
이 말은 내 기억에 있고 내가 경험하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지, 마치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는 영어가 없기 때문에 꿈을 꾸더라도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지, 나는 영어를 모르면,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영어로 꿈을 꿀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일으킨 모든 생각은 내 안에서 나온다. 자, 네 번째는, 이러한 생각은, 내가 일으키는 이러한 생각은 내가 어떤 의도를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드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조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생각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갖추어지면 알아서 그냥 그 조건과 환경에 맞게끔 그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눈이 내리는 것처럼 어떤 대기의 어떤 환경, 습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름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그냥 눈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오늘 아침에 배가 아주 고파요.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었는데 때마침 중국집 그 철가방이 냄새를 풍기면서 쑥 지나갑니다. 그럼 그 순간 그 냄새가 내 코에 딱 들어왔을 때는 어떨까요? 아, 먹고 싶다. 나도 빨리 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나의 어떤 상태가 그런 조건과 환경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불과 5초, 10초 전만 해도, 그 냄새를 맡기 전만 해도 내가 짜장면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할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한 조건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냥 거기에 맞는 그러한 생각이 나오는 것이다. 그죠? 근데 그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화살표처럼 뭔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 내 안에 뭔가, 이 마음의 상태, 내 안에 어떤 생각들, 개념들, 보고 듣고 했던 것들, 슬프고 뭐 즐거웠고 행복했던 기억들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시시때때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일부러 검은 구슬과 빨간 구슬 두 가지 종류만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수많은 어떤 기억의 조각들이, 경험의 조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있겠죠. 우리의 마음속에는 있을 겁니다. 근데 있는데, 검은색은 뭔가 어떤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억의 조각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빨간색은 아주 긍정적인,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어떤 내용의 기억이나 경험입니다.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나요? 검은색이 많이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조건은 어때요? 검은색이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뭐예요? 이 자루 속에 무엇이 많이 들어있어야지 행복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긍정적인 붉은색의 기억의 경험의 조각들이 많이 있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검은 구슬, 빨간 구슬을 넣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름 아닌 자기 자신, 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검은 구슬로 만들어서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왜? 매사에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도 이렇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붉은색 구슬로 집어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선수들을 상담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선수들 중에 이제 연습 때는 잘하는데 막상 시합장에 나가면 벌벌벌 떠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시합을 나갔는데
자기보다 못하는 선수한테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번의 패배를 당했는데 그 충격적인 이 패배가 너무 이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고 버스 타고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그 안 좋았던 기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그건 뭐죠? 안 좋았던 기억 하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경험은 나에게 들어왔죠.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이 경험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곱하기 5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0 수십 번, 수천 번을 반복해서 만들어 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복사를 해서 이 검은색 구슬을 끊임없이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시합장에 딱 갔을 때 어때요? 긴장이 딱 되는 겁니다. 아, 저번처럼 나보다 못하는 쟤한테 또 역전패 당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트라우마처럼. 그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저희 모친 말씀했던 것처럼 아버지와의 안 좋았던 그 기억을 내려놓지 못하고, 아버지하고 안 좋았던 기억은 한 번뿐이었는데 그 한 번의 기억을 계속 수십 번, 그 한평생 동안 계속 그 상처가 됐던 그 말, 그 행동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자기가 복제를 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이 안 좋았던 기억이 계속 빠져나와서 자신에게 어때요? 영향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의 마음 보따리로 들어가는, 아까 이제 보따리 보셨죠, 그죠? 그런 게 실제로 있진 않지만 이 나의 마음 보따리로 들어가는 이 문 앞에 문지기를 잘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알아차리기 훈련이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는데, 내 마음이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화가 나거나 뭔가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왜 마음이 불편하지 하면서 바로 조금만 이상하더라도 바로 따라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화나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슬프게 만드는 그 대상에 딱 가 있습니다. 아, 제가 다른 사람이 날 욕하는 거 아닐까? 아,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는데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이런 걱정이나 화가 나는 대상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걸 바로 알아차리고 딱 멈춰야 돼요. 그걸 모르고 계속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검은 구슬을 계속 집어넣어서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만드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과는 멀어지게 되죠. 그죠? 맺힌 것을 푸는 게 아니라 맺힌 것을 더욱더 강화시켜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 자풀이 나 있는 곳에서 사람이 계속 한 번 지나가고 또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 거기 풀이 못 자라면서 이제 길이 생기는 것처럼 꾸준한 발걸음이 오솔길을 만듭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빗물이 이렇게 계속 하면 이렇게 흐름이 생기죠. 이 길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이 생기면 이게 깊게 파이다 보면 이런 큰 강, 물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에도 길이 나게 됩니다. 이 생각의 습관이 마음에 길을 내게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 좋은 행동을 결국엔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범죄자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부녀자를 강간한 그런 강간범을 잡았어요. 그럼 경찰들이 그 사람 사는 집에 가서 이렇게 조사한다고 막 수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라든지 어떤 책이라든지 뭐 휴대폰 안에 보면은 그러한 어떤 음란물 같은 것이 한가득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한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뭐 포르노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의식, 마음 보따리 안에 그런 이미지와 영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막 술을 먹고 정신력이 흐려졌을 때, 또 어떤 여성을 봤을 때 그런 행동을
그 마음에 그러한 이 검은색 구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안에 있던 것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기의 마음 보따리 안에 무엇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마음을 관리하는 어떤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 내가 나에게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이제 듣기입니다. 이 듣기가 또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 행복을 아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듣는데 어떻게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어르신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경청이라는 말. 그죠? 경청을 이렇게 풀이해서 보면 경은 기울경자를 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을 때는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 자, 두 번째, 들을 때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들을 청자에 보면 귀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 눈목이 있고 마음심자가 있죠. 들을 때는 귀로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경청이라는 거예요. 자, 왜 경청을 해야 되느냐 하면, 자, 내가 나에게 하는 이 혼잣말도 경청을 해야지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를 세우는다는 것이 내가 나의 소리에 기울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대상에 가지 않도록. 근데 이제 사람이 이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행복을 찾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계가 원만하게 되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잘 듣기만 해도 절반 이상을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제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항상 시시때때로 체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만 들어줘도 나는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은 아주 만족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왜? 눈과 마음과 귀로, 그리고 이러한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에게 나는 많은 것을 준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자기 개발에 대한 이 강연자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을 이제 써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제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잘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기 수준을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니는 얘기해라, 나는 안 들을란다. 그죠? 1단계가 무시. 자, 두 번째는 이제 맞장구 쳐주는 단계입니다. 맞장구 쳐주는 거는 가식적인 거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백화점이나 시장에 가면은 이제 막 이렇게 물건을 팔려고 아주 막 어울리지 않는데도 막 잘 어울린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선택적인 청취다. 이건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요거는 내용이 좀 들을만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이 내용은 뭐 내가 이미 아는 내용인데 뻔한 거 아니야 저거, 이렇게 이제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단계는 아주 신중하게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듣는 경청이 있죠. 그 다음 5번째 단계는 이제 이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적 경청은 이 4단계와는 다르게 입장이 말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경청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만으로도 상대방은 그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상대방이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얘기 처음에 좀 듣다가 이 사람 말 끝나면 내 얘기할 걸 자기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다 보입니다. 그죠?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설득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언변이 좋아도. 그죠? 그래서 경청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귀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경청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의 입장과 눈높이와 위치에서 경청하는 거. 어르신들 그 손자들 봐주실 때 아기의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 경청입니다. 근데 요거를 아이의 눈높이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동료, 친구, 선배, 후배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경청을 하다 보면 아주 관계가 좋아지고 나의 행복도가 이 정신건강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내 머릿속에서 지나다니는 이 혼잣말, 그죠? 이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걸 잘 관리해라. 그 생각이 오고 가는 이 일으키는 생각들이 결국에는 이 나의 마음의 어떤 그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요 인디언 부족의 지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인디언 부족에서는 그 부족의 어떤 아이가 이제 잘못을 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얘를 왜 그랬는지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죠? 이건 이제 경청인 겁니다. 이 친구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조건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 부족원들이 이렇게 삥 이 친구를 둘러서 삥 둘러서 이렇게 앉습니다. 앉은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해줍니다. 어떤 말을 해줄까요? 자, 어떤 말을 해주냐면 이 부족이니까 이 친구하고의 관계가 뭔가는 있겠죠. 사소한 거든 큰 거든 있겠죠. 그러면 한 명씩 이 친구에게 도움받았거나 감사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소하게라도 네가 저번에 내가 무거운 거 들고 갈 때 들어줘서 고마웠어. 네가 그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줘서 감사했어. 네가 내 옆에 있어줘서 어땠어.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걸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어내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가 잘했던 거 칭찬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뭘까요? 이 얘기를 계속 해준다는 거는 이 친구의 이 마음 보따리 안에 빨간 구슬을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이걸 일종의 정화의식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를 빼내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마치 맑은 물 안에 검은색 잉크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검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검게 변한 걸 없앨 수는 없지만 이 맑은 물을 계속 많이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희석이 돼서 정화가 되겠죠. 그죠? 그런 걸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도 나의 어떤 이 마음의 상태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지는 않은지, 마음은 한 곳을 가니까 다른 곳에 가면 그것은 그 순간 사라지고 나에게 영향을 더 이상 못 미칩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선택을 해서 마치 몸에 안 좋은 군것질 거리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처럼, 몸에는 안 좋은데 어때요? 입에는 맛있으니까 계속 고통스럽지만 계속 거기에 이제 당기는 것처럼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과감하게 떨치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해석을 해드리자면 be careful, 이제 조심해라. be careful, 조심해라. 뭘 조심해야 하냐면 네가 너 자신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조심해라. 왜냐하면
네가 듣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죠?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걸 모르고 나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평정심을 깨뜨리는 그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으킨 그 부정적인 생각이건 아주 좋은 마음으로 일으킨 생각이건 그 생각은 반드시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장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혹은 시차를 두고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으킨 생각은 나에게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시시때때로 어떤 생각을 일으키는지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고 안 좋은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바로 스탑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노인 건강 관리에서 이 마음 관리에 관한 어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잘 좀 이해를 하셔서 자신들의 삶에, 어르신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행복에 가는 길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